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지금 어제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 가격이 발표되면서 지금 벌집을 쑤시는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 19%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을 하게 되었죠. 보유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세금이 올라가면서 또 건강보험료,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올라가면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개 지금 현재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그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종부세를 우리가 종부세라고 그러죠. 종부세를 낼 정도의 좀 비싼 아파트에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되게 어느 정도 인제 그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실 아무것도 없는 적수공군에서 우리 지금의 60-70 대는 살아온 거죠. 살아와서 겨우 이제 퇴직하고 나면 아이들 키우고 퇴직하고 나면 그 집 한 채 남는 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제 아무 퇴직하고 소득이 없는데 엄청난 재산세, 종부세를 내야 되고 또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하면은 근데 뭐 우리 보통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서 보유세라고 그럽니다. 보유세를 한 2천만 원 내고 그다음에 1 년에 또 뭐 건강보험료도 한 5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사실은 퇴직하고 나면 수입이 없거든요. 뭐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혹 인제 우리 그러면서 이 좌파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편 내 편 갈라서 갈라서 "나는 너희들 편이다." 요 사람들은 좀 세금을 좀 많이 내도 많이 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는 것이 좌파 파퓰리즘의 특징이죠.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가진 부동산을 주택을 가진 사람은 조세 특례를 적용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감면시켜 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세금을 더 거두면서 한쪽은 세금을 더 감면시켜 준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를 갈라 놓는 거죠. 그래서 인제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갈라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오는데 다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인제 9억 원 이상 아파트에 좀 괜찮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러니깐 뭐 정말 대체로 평균적인 우리의 지금 삶들이 과거에는 뭐 부모님들한테 뭐 돈을 크게 물려받는 그런 게 흔치가 않았기 때문에 대개 대학을 졸업하고 적수공군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단간세방이란 말이 참 영화에서나 보지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만 지금 저희 또래들 되는 많은 사람들은 단간세방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단간세방을 감당이 안 돼서 서울에서 굉장히 옛날에 교통도 아주 불편했는데 굉장히 떨어진 시골 동네에서 세를 얻어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돈을 쪼끔 저축하고 해서 또 전세를 안고 집을 삽니다. 그리고 또 저축하고 해서 그 전세를 인제 갚고 내 집을 드디어 장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벌써 한 50 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더 하면 그냥 퇴직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평균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어우 저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좋은 집에 사니까 세금 좀 더 내면 어때? 우리는 언제 저런 집에 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살아오는 생애 역사적 과정을 완전히 외면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외면하고 사람들을 갈라 놓습니다. 갈라 놓고 6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들은 더 많으니까 세금을 특례 조항을 해서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덜 내게 하고 9억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내게 하고 이렇게 편을 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지지를 받고자 하는 그것이 좌파들의 파퓰리즘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런 50 대, 60 대, 70 대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집을 장만해 온 것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오 저 사람들은 당장
그런 데 사니까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 파퓰리즘의 문제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파퓰리즘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한 거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거 사다리를 붕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려면은 대출도 20% 밖에,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도 신용이 있는 직장을 갖고 있어도 20% 밖에 받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럼 7억 원 정도 내 돈이 있어야 돼요. 게다가 옛날에는 인제 뭐 참 갑자기 현금을 장만하기 힘드니까 전세를 안고 집을 샀다가 또 한 몇 년 더 저축하고 해서 전세를 갚고 내가 이사를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게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최소 2 년에서 5 년까지 실입주를 해야 한다. 이러니깐 인제 집값의 80%를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내 생에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 해서 얻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생진망이라고 하는, '이 생에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망했다.' 이런 뭐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퓰리즘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어려운 사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자, 오늘은 뭐 전반적인 그런 생각, 그런 걸 얘기를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주제가 그렇습니다. 오영근의 속속 경제. 문정부의 부동산 실정, 국민은 세금 폭탄. 제 방송에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시지가가 그렇게 폭등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문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인해서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집값을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집을 장만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동산 실정을 김현미 장관이 그렇게 뭐 정말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외쳤지만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엄청 폭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노장년들은 수입도 없는데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결과를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시지가가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 실정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9% 올라갔습니다. 세종시는 71%, 경기도는 23%, 서울은 20% 올라갔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52만 가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말 52만 가구, 그러니까 전체 가구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가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가구죠. 그러니깐 많은 사람들이 '아 그 종부세 좀 내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다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는 정도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서울에 20%, 심지어 세종시는 71% 까지 공시지가를 올려 버리면 공시 가격으로 바로 부동산 보유세가 결정되니까 보유세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여기는 전국 평균이 19%, 서울은 19.9%, 20%가 가까우고 세종은 70% 올라가는데 서울에서도 보니까 지금 강북에 노원구 같은 데가 많이 올랐나 봐요. 노원구는 35%가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갔어요. 강동구도 27%, 뭐 성북구 28%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오히려 작년에는 강남구나 서초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공시지가가 13% 밖에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부동산 세금만 올리는 부동산 실정이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국에 인제 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 원 이상 초과주택은 작년에도 30만 가구였는데 지금 52만 가구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22만 가구가 더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창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부동산 실증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서 그래요. 집은 뭐 한 채밖에 없으니까 없는 경우는 그저 뭐 집값 오르는 거 외에는 현금으로는 아무런 뭐 지금 당장 무슨 이사 갈 것이 아닌 다음에야 뭐 지금 그것도 되게 사람들이 벌써 인제 살아오면 거기서 한 30-40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뭐 관계들 때문에 사회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사 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벌써 이번에 작년에 부동산 실정으로 인한 집값 상승 때문에 새로 22만 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서울은 6집 중에 1 집이 종부세를 내야 된다. 1 주택은 부담을 든다고 하더니 뭐 그냥 1 주택도 집값이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여기서 인제 제가 1 주택이 얼마나 보유세를 많이 내나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물론 서울에서 좀 괜찮은 동네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인제 강남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종부세가 이게 84 평방미터니까 대충 한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30평 아파트가 작년에는 종부세가 1,000만 원 보유세,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가 1,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990만 원을 내야 돼요. 서초구에는 반포자유도 같은 30평대가 작년에는 1,100만 원 냈는데 금년에는 1,928만 원을 내야 되고요. 송파구에는 작년에 838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256만 원을 내야 됩니다. 역시 30평대 같은 아파트입니다. 물론 인제 좀 더 적게 내는 데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아주 서대문구 같은 평형인데도 작년에 161만 원이었는데 204만 원. 또 이런 데는 또 더 그만큼 어려운 삶이 살기 때문에 204만 원도 큰 부담이 되죠. 지금 이제 용산 마포가 인제 마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좀 더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작년에 422만 원이었는데 금년 6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제 여기 앞에 본 것처럼 과연 퇴직하고 집밖에 없는 아무것도 인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연간 2천만 원씩을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 주택 집 하나 갖고 있는데도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완전 세금 폭탄이죠. 그래서 처음에 인제 1 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폭탄을 안 내게 하겠다고 했지만 다 이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내년엔 또 내년에 2020년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시가보다 적다 그래요. 그래서 공시지가의 현실화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세금보다는 집값이 안 올라도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은 그만큼 더 공시지가는 더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어 현실화 비율을 높이기 때문에 집값 오르면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더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유세가 치솟고 있는데도 공시가 현실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게 서울은 집값이 3% 밖에 안 올랐다고 정부가 얘기했는데 공시가는 19%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지역은 강남은 아파트가 0.1% 밖에 안 올랐는데 공시가는 14% 올라왔다. 도대체 공시지가가 작년에도 이제 어떻게 계산했느냐? 심지어는 뭐 작년에 다 조사해 보니까 뭐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뭐 임시직을 고용해서 했는데 서로 그렇게 나와서 또 많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을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 인제 말이 많을 겁니다. 공시가 올려 세금을 폭탄하는 것은 추세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만 내야 되는데 공시가를 올려가 세금을 폭탄을 매긴다 하는 것은 조세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또 다주택자는 더 큰 문제입니다. 두 채만 가지고 있으면 예컨대 마포나 노원에 30평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작년엔 1,148만 원인데 금년에는 3,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제 앞으로 두 채 이상 갖지 말라는 얘기죠. 집을 한 채만 가지라는 얘기죠. 이게 인제 베네수엘라 거리 남미에서 집을 전부 한 채씩을 하면 1 가구 한 채만 보유하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이사를 가기 힘들어요. 약간의 여유 분량이 있어야만이 서로 팔고 사고 하면서 이사를 가는데 딱 한 채씩만 있으면은 서로 매치가 안 되면 이사를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택 보유율이 한 130% 140% 정도 돼야만이 시장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2주택만 해도 세금을 3,500만 원씩 내게 하면은 2주택자가 없어지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전월세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부세 폭탄 때문에 민간 임대 4만 가구도 좌초우위기에 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많기 때문에 종부세 내고 나면은 수익률이 전월세 받아봤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 임대 4만 가구도 좌초우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6억 이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억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준다. 왜냐하면 6억 이하는 조세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을 더 낮춰준다고 합니다. 공시가 19% 인상은 정부가 올린 집값에 세금을, 국민의 세금 폭탄을 맞는 꼴이다라는 것이 언론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결국은 정부의 정책 실패가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먹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국민 허리만 흰다. 지금 각종 언론이 다 공통적으로 다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는 사설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까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30평 아파트는 중산층이거든요. 중산층까지 종부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집 가진 게 죄냐, 그런 얘기까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30-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안 쓰고 저축해서 집 한 채 장만하고 노후를 맞이하는데 연간 세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 이것이 무슨 죄냐 하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굉장한 좌파적인 생각이 아니고는 이런 정책이 더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좌파적인 생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은 공유해야 한다, 재산은 공유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좀 극단적인 그런 좌파들, 뭐 헨리 조지 같은 조지스터죠. 한국은 지금 조지스터가 많이 등장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토마 피케티 같은 21세기 자본론이라고 말도 안 되는 책을 써 가지고 지금 난리 피우고 있는데, 그 21세기 자본론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니까 자산은 그 몰수적 세금이라고 해서 세금을 높게 매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개인은 자산을 갖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헨리 조지나 토마 피케티 그런 좌파적 생각은 개인을 자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보증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건 사회주의건 좌파들의 공통적인 주장인데, 최근에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개인이 사유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개인의 자유가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집이 있으니까. 흔히 늘 그런 말 하죠. 내 집에서 발 뻗고 잔다. 그럼 그만큼 자유로운 거죠. 근데 내 집이 없으면 그만큼 사람들이 자유가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자유를 구속하면서 국민들을 통할하기 아주 편한 것이 뭐야?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가급적 사유재산을 없애는 것이 가장, 최소화시키는 것이 좌파 정부가 지금까지 쭉 동수고금 불문하고 어느 나라든지 좌파 정부들은 해온 방식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자꾸 파괴하려고 한다는 거죠. 국민을 통할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참 문제입니다.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해봅니다. 어떤 조선일보는 부동산 정책은 0점도 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 폭탄을 매기니까 0점 주는 것도 후하다,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정부가 집값을 올려놨는데 세금 폭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판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은퇴자들은 재산세, 종부세를 팔아야 되나 하는 그런데 전문가들은 임대료가 더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 임대료에 더 전가시킨다는 얘기죠. 아마 세입자의 보유세 부담을 떠넘길 우려가 있다. 이거는 뭐 과거에 그 시장에서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집값이, 세금이 많아지면 세입자의 보유세를 떠넘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월세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그런 얘기고요. 일부는 6월 전에 다주택자 일부를 금매를 내놓겠지만은 결국은 세입자의 세금을 전가하면서 버티게 나섰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2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만 거의 4천원씩 내야 되니까, 나머지 한 주택은 내가 우리 주인이 살고 한 주택은 세를 놓으면 자연 세금이 월 전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뿐이 아니고 건보료가 더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건보료가 예를 들어 수입이 없는데
안 내던 건보료까지 내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건보료 보면은 2020년에 25만 원 내던 사람들은 26만 원 올라가고요. 20만 원 내던 사람이 20만 9천 원, 21만 원 올라가고 13만 원 내던 사람은 14만 원 올라간다. 건보료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소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경감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니 평생 노력하고 저축하고 해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보유세를 매기고 건강보험료 매기면 노장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폭탄, 공시지가 폭탄으로 초래되는 종부세 폭탄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결과적으로 종부세 폭탄, 보유세 폭탄을 가져와서 노장년들의 노인빈 고난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최소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2주택자 이상도 사실은 임대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전월세가 싸지게 하려면 지금 젊은 사람들 전월세가 가는 것도 문제예요. 서울에서 전월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전세 난민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임대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정부가 계속 공공임대, 공공재개발, 재건축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에 직접 가서 있어 보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파트가 전체가 한 사람이 임대회사가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 쿼터가 그냥 한 임대회사가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싼 임대료를 많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축을 해서 모아서 다운페이먼트라고 집을 살 때 한 20% 내는 돈이 준비되면 80% 장기 모기지 받아 집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진국의 주택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안중에 없고 최근에 금융당국에서 그런 얘기를 좀 꺼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안중에 없고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씨를 말려서 전월세 가격을 더 급등시키고 그러니까 임대 시장을 더 위축시키고 그럼 자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젊은 사람들 전월세 장만도 힘들게 만들고 보유는 더 힘들게 만들고 80% 정도 내 돈이 없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조치까지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하게 된 그 기본 시각이 결과적으로 재산을 사유를 부정하는 시각에서 출발되었다고 하면 정말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보유세 폭탄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